반갑습니다. 저는 차이와 반복의 교육연구소장, 그리고 과제연구소장인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완벽한 수시 합격 전략 시리즈 1번 주제가 되겠고요. 그 첫 번째 주제는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 대비와 메디컬 계열에 관련된 세부 특기사항 탐구 주제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내신 등급 숫자를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떤 합격의 비밀을 우리가 열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교과별 수행평가와 탐구 주제의 깊이, 그리고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구체적인 사례와 합격 전략 가능한 수시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특강이 될 거예요. 자, 반갑고요. 자, 저는 현재 차이와 반복에서 입시 전략 및 과제탐구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나만 알고 싶은 과제탐구 끝판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주로 교사 연수 과정에서 과제탐구를 지도하거나 학교 캠프나 아니면은 1대1 개별 상담에서 우리 친구들이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합격을 하기 위해서요. 또는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의 주요 공과대학들, 자연과학 계열에 맞는 진로 역량과 탐구 역량을 성장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소장입니다. 자, 오늘 특강의 목차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학종의 본질과 대학별 평가 차이, 주요 스카이권 높은 대학들이 어떤 핵심적인 사고력과 평가 역량을 강조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세특이 뭐냐? 조만간 26학년도 1학년부터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원래 500자였다가 300자 내외로 줍니다. 더불어 진로활동이 700자에서 500자로 줄어들죠. 이렇게 학생부의 두 가지 항목이 분량이 줄었어요. 이것에 상반돼서 어떤 게 더 중요해졌다? 예, 맞습니다. 바로 세특이죠. 과목별 세특에서 어떤 키워드나 어떤 강점이나 무슨 사고력을 명사가 아닌 동사 형태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가 두 번째 챕터입니다. 그 끝으로 메디컬 중에서도 특히 약학과 약대에 특화된 세특 전략이나 수능체적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목차입니다. 대학별 평가 차이. 과연 어떤 학업 역량과 무슨 공동체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을 간절하게 원할까요? 무엇을 도전하고 무엇을 궁금해하는 학생을 원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자, 학종의 본질에서 대학별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인재상을 비교해 볼게요. 우선 서울대인데요. 스콜러 타입, 너무 뻔한 답변이죠? 학자 스타일을 좋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학업적인 깊이가 중요해서 배운 지식과 원리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왜 그런지, 어디까지 모르고 있는지, 게다가 배웠던 지식과 원리를 실제 문제점에 적용했는가, 이런 근거들을 아주 먼 과거에는 자기 속에서 차율문항이었던 독서 파트의 문항으로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균형 전형은 우리 일반고 친구들의 엄청난 도전 카드죠. 심지어 일반고뿐만 아니라 영재학교와 과학고, 전사고가 지원하는 일반 전형 종합 전형에서도요. 포인트는 얼마나 남들과 다른 나만의 질문, 그리고 배웠던 지식을 어떻게 활용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연세대학교입니다. 이 올라운더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죠. 왜냐면 내신 따기 쉽거나 평범하게 성적만 성취한 그런 일반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추천형에서도 G 점수 때문에 불리할 뿐더러 연세대학교 종합전형인 활동 우수형이나 국제형 종합전형에서는 이 올라운더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교과별로 연계되는 융합적 사고력이나 확장을 보여주면서 탐구 주제의 결과물, 수행평가에서 이 친구가 실천해본 사고력, 그런 것들이 완성도가
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유연하게 확장시켰고 연결할 수 있었는가. 이런 지점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려대인데요. 고려대는 성공후사, 공적인 사회적인 이슈를 먼저, 그런 뒤 개별적인 호기심과 개별적인 연구를 나중에 선공후사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필요한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고 해결 가능한 리더 타입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척 정신이나 자기 주도적인 문제 해결력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세부특기사항의 키워드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냈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고력과 어떤 역량을 실천했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카이권 어느 대학들의 인재상과 탐구 역량의 키워드를 비교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서울대 교과학습이 어떤 학업 역량의 세부적인 기준이 중요할까? 그래서 뜬금없는 학술 자료와 외부적인 논문보다는 교과서에서 출발한 개념 정의, 각주, 심화 읽기 자료, 이건 도서를 포함하는 거죠. 즉, 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논문 주제보다는 그 논문까지 가기 위해서 이 친구의 출발점과 이 친구의 문제점 출발이 교과서에 대한 개념 정의였냐, 그리고 자기만의 탐구 질문이었냐, 심화 읽기와 심화 글쓰기에서 어떤 사고력을 보여주었는가. 이게 첫 번째 출발점이겠고요. 그런 출발점을 맥락에 따라 과목별로 또는 연구하고 싶은 연구 주제별로 꼬리물기 독서, 즉 얼만큼 양적으로 많이 했다가 아니라 지적 흐름이 개론서, 전문서적, 논문, 그 저자의 다른 책, 이런 것처럼 참고한 글과 자료를 통해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의 한 가지 사례로 화학 투 시간의 엔트로피 학습을 교과서 개념 정의에서 한계점을 느낀 뒤 특별한 도서, 예를 들어 리프킨님의 엔트로피를 읽었다든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사회과학적인 책이었던 엔트로피 말고도 실제 물리학적인 엔트로피 관련된 공학 관련 책을 읽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런 책을 읽은 뒤 통계역학적 관점으로 생명체의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런 게 학교 공부를 하다가 생긴 호기심을 어디까지 해결해 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연세대입니다. 아까 강조했다시피 융합과 확장인데요. 주어진 지식을 얼마나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3단계 과정 또는 2단계 과정이 필요하겠는데요. 첫 번째, 교과관의 장벽 허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적인 방법론으로 사회 문제 현상과 사회 이슈를 분석해 봤다. 또는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과학기술 관련된 윤리를 내가 검토했고 한계점을 비판해 봤다. 즉, 통섭적인 접근이겠죠. 그 다음 2단계. 단순하게 학교의 행사, 학교들의 이벤트,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의 특강 등이 되겠는데요. 단순 참여형 활동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동아리이건 소모임이건 모둠 활동이건 직접 기획해 봤거나 앞에서 앞단계 학기나 앞에 활동을 통해서 한계점을 느꼈고 보완할 점을 느꼈다면 그런 부분을 개선했던 경험이 있는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앞학기의 활동을 더 심화시키고 확장했는가? 요게 활동의 기획과 과정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즉, 이것들을 통해서 수학에서 배웠던 원리를 화학 시간에, 지구과학 시간에, 생명과학 시간에 어떻게 연계했고, 그 수학적인 원리에서 한계점을 느꼈다면, 그게 생명과학에서는 어떤 수리생물학이었는지, 참고할 사이트라면 국가수리과학연구소나 기초과학연구원 사이트에 몇 가지 칼럼 글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실제 자기 활동에 접목시킨 한 친구의 사례입니다. 도시공학과인데요. 미분 방정식과 이 도시화의 문제점을 연결했다. 로지스틱 모델로 지역 인구의 증가 현황이나 한계 수용력을 계산한 뒤 단순 계산에서 멈춘 게 아닙니다.
지리 쪽 수업이나 사회 문제 탐구 수업이나 정보과학 수업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점과 결합한 뒤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을 수학적으로 제안했다. 이런 점이 연세대가 원하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의 근거가 되겠죠. 자, 이제 고려됩니다. 아까 했던 키워드 성공후사 그리고 개척정신 기억해 주시고요. 이 자기주도성 말은 되게 쉬운데요. 자기주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동아리에서도 가능하고 특정 과목의 멘토링 활동에서도 가능하고 조별 과제에서 어려웠던 점을 극복한 경험에서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즉 무슨 말이냐? 얼마나 학교 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거기서 어려웠던 점을 함께 노력해서 소통하면서 해결했던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1번 전공이라든가 계열 관련된 활동의 깊이와 밀도인데요. 3년 동안 꾸준히 이걸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횡단평가라고도 합니다. 또는 횡단평가에서는 같은 학기 때 다른 과목에서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었는지를 강조한다면 반대로 학생부에서 종단평가, 이게 바로 시점의 흐름이죠. 1학년 1, 2학기 때의 기본적인 탐구 주제에서 2학년 2학기 때 과학 관련된 전문 교과 또는 뭐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또는 3학년 1학기 때 연결해서 배우는 과학2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물리2라면 전자기계와 양자 등의 과목이 되겠고요. 화학이라면 화학 반응의 세계 같은 과목이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 통합과학에서 궁금했던 원리와 탐구 주제를 가지고 더 심화된 과목에서 내가 어떤 주제를 얼만큼 더 구체화시켰는가가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것이 전공활동의 밀도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의 영향력인데요. 이것은 학급 회장이나 정교 회장처럼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리더십보다는 실제 역할이나 직책을 맡았을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가, 즉 조별과제나 동아리 활동에서 다양한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했고 다른 조원들과 다른 부원들이 기피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한 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가? 이런 점이 실제 면접이나 특히 제시문 기반 면접이요.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그런 질문 나왔을 때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이 답변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합격성의 사례인데요. 이번엔 특이한 과죠. 보건환경융합 전공입니다. 교실의 공기질 측정 프로젝트를 기획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 센서 중에 광산란 측정 기법을 사용하는 센서의 데이터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런 뒤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를 주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안에서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즉 말 그대로 성공후사. 게다가 자기 지식을 꾸준히 탐구한 뒤 실제 문제점 해결에 적용했다는 근거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스카이권의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평가 항목들이었습니다. 자, 학종의 본질에서요. 평가 요소 외에 네 가지 큰 핵심 역량인데요. 이 중에 탐구 역량이 관건인데요. 이 탐구 역량은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깊이 있게 조사할 수 있고 나만의 탐구 질문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 탐구 역량은 왼쪽에 있는 학업 역량의 세부 평가 항목에도 포함될 뿐더러 오른쪽에 있는 진로 역량 안에서도 중요한 전공 관련 교과목의 세부 특기 사항과 탐구 활동의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탐구 역량은요, 학업 역량에도 포함되고 진로 역량에도 포함된다. 심지어 탐구했던 어떤 문제점을 통해서 공동체 안의 문제를 접근해 갔다면 공동체 역량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공동체 역량, 세부적인 세 가지 내용 있잖아요. 이 중에서 사회 문제점을 인식하고 분석함으로써 그것에 합당한 해결 방안을 조사했고 실천했다.
이런 점이 평가 요소의 네 가지 큰 줄기가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연고대를 비교하자면 솔직히 이게 종합 전형에서 얼마나 크게 다를까? 그게 좀 저도 의문점이 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과목들, 예를 들어 진로에 좀 더 가까운, 전공에 좀 더 가까운 전공 관련 핵심 과목에서는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 바로 뛰어난, 탁월한 원점수와 학업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지표겠죠. 다만 내신 숫자 5등급제하에서요. 5등급제라는 이번 새로운 변화 안에서 학업 역량 관련된 지표가 변별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탐구 역량과 진로 역량이 어떻게 그 학업 역량의 미묘한 차이를 변별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우린 잘 찾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한 특강이 되겠고요. 자, 정보 수집과 연결, 비판적 사고 및 분석, 성찰 및 적용. 이 3단계가 제가 볼 땐 학업 역량에서 모두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일반고 예산인 정보 수집과 연결까지만 잘했어도 성실하고 멋진 친구입니다. 하지만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좋은 답변을 하려면, 그리고 서류평가에서 다른 아주 융합적인 친구들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2단계인 비판적 사고와 성찰 및 적용, 이 두 가지가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할 거예요. 비판적 사고는 상반된 견해를 비교해 봤는가, 예외 사례를 탐색해 봤는가, 데이터 해석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은 없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자기 학생부 세트 간의 여러 가지 근거가 되겠고요. 3단계인 성찰 및 적용에서는요, 배웠던 개념, 내가 이해한 개념을 나만의 언어로 재구성해 봤는가, 실생활 문제 해결에 적용했는가 등이 세 번째 단계인 성찰과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탐구 역량이죠. 오늘 특강의 주인공입니다. 이 탐구 역량도 3단계 측정 기준이 있는데요. 1단계, 탐구의 출발점이 되는 질문을 타당하게 설정했는가? 즉, 수행평가 안내문이요. 교실 게시판에 늘 공지가 되고 학교당 리더스쿨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는 수행평가 평가 기준의 세부 안내문을 말하는 거고요. 그럴 때 질문이 명확한지, 그리고 탐구의 출발점이 되는 질문들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파악했는지, 문제에 대한 정리가 1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타당한 방법과 절차를 설계했는가? 여기가 혼자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완벽한 성취도를 결과물로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 과목별 담당 선생님과의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겠고요. 학기 말마다 과목별 자기평가서 쓸 때 이 방법 설계 관련된 내용을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자료의 출처와 신뢰성을 검증했는가? 가설과 검증 방법이 합당하고 정합적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본인 학생부에 기록되길 바라고요. 3단계, 도출된 데이터를 분석한 뒤 한계점까지 파악했는가? 그럼으로써 후속 연구나 발전 방향을 제안했는가? 이런 지점이 탐구 역량에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내가 원하는 학과에 합격을 이루기 위한 1단계 출발점이 될 겁니다. 자,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인데요. 물론 공동체 역량이 좀 힘들긴 해요. 사회적 인식과 사회적 분석에서 특히 편견 없이 사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다만 공동체 역량에서 이 첫 번째 파트인 사회 문제 인식과 또는 두 번째 파트인 대안 제시를 여러 번 하면서 아쉬웠던 경험, 실패해본 경험, 그 실패했던 주제를 더 심화시키는 경험은 왼쪽에 있는 진로 역량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학기마다 자기가 원하는 과가 메디컬, 약학과 또는 바이오 시스템 의료학부 또는 융합적인 어떤 화학공학 이런 과들일 경우에 나의 공동체 역량을 실제 진로 가까운 교과목 탐구 주제에서 전공에 따른 세부 주제를 분석하고 그것을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심화학습을 했다면 진로 역량에서 전공 세부 주제 분석과 심화학습을 통한 적용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그 과에 가까운지, 얼마나 깊이 있게 문제점을 파고들었는지 증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평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특강이 시리즈 1번이기 때문에 세 번째 목차까지는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세특에서의 결정적인 차이, 탐구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세특의 기재 방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특평가에서 핵심 원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보다는 어떻게 더하기, 왜 더하기, 무엇을 느꼈는가가 정말 중요하겠고요. 그러기 위한 1단계가 팩트 나열보다는 과정의 증거, 즉 상반된 견해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까지 검토했는가. 그다음 두 번째, 우수한 학생이라는 문구나 탁월함 등의 추상적인 형용사보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된 구체적인 행동의 근거가 기록되어 있는가. 그다음 끝으로 나만의 스토리, 단절된 한 학기 동안 했던 활동이 아니라 매번 다음 학기 때 할 때마다 새로운 주제나 내가 원하는 과에 유리해 보이는 신문기사의 주제, 내가 원하는 과에 되게 유리해 보이는 블로그의 주제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앞에 학기에서 이전 학년에서 했던 주제를 가지고 나만의 맥락과 하나의 맥락으로 그 사고력을, 그 질문을 얼마나 범위를 좁힐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세특평가에서 핵심 원리 세 가지입니다. 자, 합격과 불합격을 비교해 볼 텐데요. 일반적인 세특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DDS, 약물 전달 시스템입니다. DDS 기술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조사했다. 발표했다. 조사를 통해 리포점이 약물 전달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친구들의 호응을 얻었다. 라는 단순한 사실과 깊이가 부족한 세특 내용보다는 자, 오른쪽 걸 보겠습니다. 리포점의 구조적 불안정성에 의문점을 갖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술의 원리를 화학적 결합과 입체장애 효과 관점에서 상반된 견해를 비교, 분석했다. 즉, 문제인식 1단계와 심화 원리탐구 2단계, 비판적 사고력까지 이 세 가지를 증명할 수 있는 탁월한 세특이죠. 그래서 이런 세특이 합격으로 가까워지는 멋진 세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광범위한 주제의 위험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크리스퍼 캐스9 기술에 대해 조사했고, 이 크리스퍼 기술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정리했고, 이 기술이 미래 질병 치료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하며 생명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다. 즉, 주제가 광범위합니다. 발전 과정이나 역사라든가 흐름 등은요, 다른 진로, 다른 전공을 희망하는 친구들도 관련된 과목 시간에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는 주제라는 얘기죠. 그럴 때 어떻게 바꾸는 것인가? 오른쪽에 예시입니다. 크리스퍼 캐스9의 오프 타겟 효과가 임상 시험 적용의 핵심 한계임을 인식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백질의 변형과 가이드 RNA의 최적화 연구 사례를 비교하고 해결 메커니즘을 더 구체적으로 도식화하였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탐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거예요. 자, 어떠신지요? 오늘 저 이성훈 쌤은 차이와 반복을 위한, 즉 서울대와 연세대와 고려대 합격만을 위해서 이 특강의 키워드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당할 때 서류평가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주요 10개 대학이라든가 메디컬 계열의 무서운 우리가 도전할 때 긴장되는 그런 전공을 합격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오늘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이와 반복을 통해 합격을 향한 세특, 완벽한 수시 합격 전략을 함께 기획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긴 특강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만나요.